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구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에 암송하는 내용 22절, 21절, 22절 이 내용에 암송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타내는가, 어떻게 하면 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중심이요. 참 어쩌면 그것 자체가 처절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들에게 나타내는가. 에스더서는 어찌 보면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가. 이런 데에 개인의 몸부림이죠. 개인의 몸부림.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 이런 상황하고요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 일은요 유대인들 통해서도 인류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던 그 처절한 유대인들의 몸부림,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상황 자체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질 건가. 지금 예수회하고 이제 부딪혀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분위기를 자꾸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한 달을 우리가 그 민주노총에 대한 내용을 하기로 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민주노총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그 미국에 지난 10월 18일부터 어제까지 어제 귀국했으니까 딱 2주간입니다. 2주간.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한 번도 방송을 안 했습니다. 민주노총 때문에. 여기 이제 정광훈 목사 미국 라디오에 특별 출연한 내용, 김학성 교수와 같이 나왔는데, 46분짜리거든요. 요거 한번 이해에 걸쳐서 내일까지 한번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맹 이 한기총회 대표 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광훈 목사님, 이번에 미국은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습니까? 문재인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엔 총회에 와서 아하. 연설하기를 네.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겠다 하고 드디어 국내에서 치른 사기를 국제사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럼 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왜 사기냐? 사실은 그것은 뒤에 미군 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협정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1953년 7월 27일에 그 휴전협정이 될 때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천재인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거기 사인하러 안 갔어요. 원래 휴전협정 하려면 북한하고 중국 대표, 당연히 여기는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천재. 만약에 휴전협정 가서 사인을 해버리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거죠. 미군을 잡아두려고 고도의 심리전을 편 겁니다. 그 휴전협정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그 중국하고 북한, 그 다음에 미국하고 세 개 나라가 휴전협정 사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승만 박사의 고도의 심리전 때문에 미군이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끝내자는 거지. 종전협정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제 6.25 전쟁 끝났으니까 북한은 외국 군대 다 나갔다는 거죠. 왜 한국만 왜 미군이 있느냐는 거죠. 이걸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이번에 저쪽 편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재명 씨는 책에 더 이상 외국 군대는 한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전체가 한 통속인데 결국은 저는 이게 북한의 지시로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이 건국 후 70년 동안에 끊임없이 출력한 것이 뭐냐? 미군 철수거든요. 한 번은 성공했어요.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하면 했잖아요. 철수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일어난 게 뭡니까? 6.25거든요. 그 6.25 때문에 다시 미군이 왔거든요. 근데 이 미군을 뭐 이승만이가 불러들었냐니 뭐 누가 아니고 김일성이가 불러온 거예요. 6.25 안 일어나서 미군이 다시 올 일 없죠. 그래서 지금 와서 미군이 있는데 요 미군을 이제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전체를 다 장악했습니다. 북한의 그 주사파가 자 국회 장악 다 했거든요. 180년 우리나라 국회가 북한이 점령했다니까요. 지금 현재 국회가 그렇단 말씀이세요? 예. 군대 다 점령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파 지도자 중에 신원식 장관 같은 한미연합사 부사장관 지금 국회의원 돼 있죠. 제가 그분한테 들어보면요, 현재 상태가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그 9.19 합의 전형 가서 할 때 뭐라고 합의하고 왔냐? 휴전선 양쪽에 4km, 10km 안에는 비행기를 못 뜨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방어하려면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는 알아야 되거든요. 쟤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야. 더 급할 때는 일주일 전에는 알아야 되거든요. 병력 이동, 장비 배치 하는 걸 보고 이거 군사 전략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투기를 띄워가지고 북한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 이걸 지금까지 건국 70년 동안에 미국이 뭐 이투기, 유투기에서 최첨단 정찰 비행기를 띄워서 항상 북한을 감시하고 있었죠. 이게 북한은 제일 힘든 거야. 근데 이번에 작년에 재작년에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그것을 금지시켜놓고 왔어요. 그럼 이제 못 뜹니다, 비행기가.
이것만 그 제대로 작동하면은 미국의 정찰 위성이 물론 북한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남쪽에서 높이 인공위성과 네. 이 대기권 사이에 띄워서 네. 북한을 내는 건데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 자동차 난방까지 다 이뤄내거든요. 네. 북한에. 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단독 분장이냐 중문에 모든 전체를 자세히 보는데 이걸 전부 그 유튜브가 수원 오산 평택 기지로 보내면 영상 분석팀에 의하여 정확히 분석을 하는데 네. 이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잠깐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막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첫째 이 교포 사회에서 네. 바로 문재인이가 이 짓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음. 것을 제가 고발하려고 왔는데 네. 와서 보니까 교포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괜히 왔다 이 생각 들고. 지금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이제 지난 월요일 그러면 지금 어디 거쳐서 지금 LA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와서 이제 유저지 대회를 했습니다.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뉴욕 대회를 하고 단일 대회는 워싱턴에서 워싱턴까지 가고. 간담회를 했고 워싱턴에 특별히 이제 하원 상원 의원들 네. 그 대의원을 중심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돈을 천문을 들고 푸고 왔더라고요. 연방 의원들을 포섭하려고. 근데 지금 넘어간 사람들이 한 21명, 상원의원 1명이고 나머지 하원의원들 그 사람들 서명했어요. 서명했는데 이게 본회의는 통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저지해야 되겠다. 미국까지 와가지고 또 사기를 치느냐. 또 한국 돈을 갖다 퍼붓고 말이야.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이름을 비공개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될 수 없고 많은 그 상원 하원 의원님들이 말하자면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안심하고 내가 LA로 넘어왔습니다. LA에서도 여기서도 국민대회를 한번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아주 재밌었어요. 남가주 광화문 국민대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이미 그 한국에서는 학문적으로 정돈이 되고 있고 네. 사회학과 교수들이 대한민국이 건국 후 70년 만에 네. 수명이 다 돼서 결국 드디어 북한 주사파로 넘어가기 직전에 네. 광화문에서 네. 한기총 대표회장이 지금은 대표회장 아닙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서 그걸 듣고 국민들이 분노하여 쏟아져 나와서 광화문 집회가 이루어졌다. 그 광화문 집회가 대한민국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교수들이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화문 집회의 그 모인 숫자는요. 이거 국내용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아니고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모인 숫자 더하기 거기 모인 응집력 이것은 인류 역사의 기록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또 이 매스 미디어가 너무 발전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이 밤낮으로 그걸 듣고 뭐 강원대는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이 그 감정은 전 세계 교포사한테 다 나가서 저는 그 덕분에 문재인 덕분에 제가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 LA에서의 대회는 몇 분이나 참가하셨어요? 다 못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두고 봐라. 과거에 여기 한인 집회한다는 개념을 다르다. 강원 집회에 있는 국민들이 교포들이 다 감전돼 있기 때문에 장소와 관계없이 쏟아져 올 테니까 했더니 말 안 들어요. 역대 그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아니 뭐 미안하지만 이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님이 얼마 전에 왔다는데 20명 이하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10명이라도 오겠습니다. 아니 잔소리 많아요. 무조건 제일 큰 거거든. 그런데도 제 말 안 듣고 그냥 겨우 300명짜리 얻었는데 나머지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왔다가. 네. 그래서 뉴욕 때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뉴욕의 그 총사령관인 그
김남수 목사님이 야 이렇게 모일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대선 끝나고 다시 한번 하자. 3만 명을 한번 모아놓을 테니까 야외에서 한번 하자. 그런데 LA에서 다시 한번 해야 우리 전 목사님께서 지금 벌이고 계신 운동이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반문재인 정권 운동입니까? 아니면은 전면적인 반진보 세력에 대한 운동입니까? 정확한 그 타겟은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주사파인데 그 주사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정치인들이니까 그들이 결국 나의 타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실제는 주사파입니다. 네. 근데 지금도 말씀하실 때 문재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현역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이렇게 한번 붙여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격을 갖췄죠. 문재인 대통령님 님까지 내가 붙여가면서 네. 제가 이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거든요. 7가지로 반드시 대한민국 망한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망한다. 첫 번째가 뭐냐? 소득주도 경제 성장. 이거 망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제가 있는데 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제 반응이 오기를 협상하자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제가 그쪽하고 잘 통하는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신앙교회에서 뭐냐 그랬더니 그거에다가 대결하려고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제 말씀하기는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냐. 그래 좋다. 그럼 좋은데 내가 언제 뭐 싸우자고 했냐. 그러나 최소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펜스 부통령을 불러놓고 일본의 아비를 불러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의 왕인데 그리고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펜스가 중간에 듣다 나가버렸어요. 중간에.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일본의 아비도 중간에 나갔어요. 국제적인 이 만찬에서 그 나라의 대표가 연사인데 중간에 나가는 경우 이건 정해가 아닌데 없었습니다. 이런 개망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있다가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그 후에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은 북한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북한에 뭐 블루봉 통신이라든지 외국 통신이 오히려 더 잘 조명하고 있어요. 북한에 매수된 간첩으로 봅니다. 문재인은 왜 하는 말투를 보세요. 그 후에 이제 뭐라 그러냐 48년 8월 15일 건국절에서 나는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자기가 뭔데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서독의 간첩 윤희상 노지에 갔다가 동백나무를 헌화하고 그 외에 또 나중에 또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제안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발언한 것을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한번 해달라. 그러나 문재인하고 싸움 그만두겠다. 근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고 나 죽고 해야지. 당신이 뭔데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를 편입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지. 이건 난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개인도 아니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이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나중에는 또 비공식적으로 어떤 채널도 쟤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뭐 신도시에 땅 3,000평 사서 교회 차지해줄 테니 같이 하자. 내가 교회 없어서 이러냐. 우리 교회도 크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다 사실. 아니 사실이니까요. 뭐 검증을 해도 되죠. 또 이미 벌써 한국에서 내가 수없이 이제 말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하고 이제 대결 구도로 하게 됐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달 남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나 심지어 1인계까지 제안을 해줬어요. 자존심상 사과까지 할 수 없으면 나는 비서들이 써준 원고를 읽었을 뿐이지 난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그 정도라도 한번 해달라. 근데 현역 대통령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내가 잘못을 했었다. 내가 미스테이크다. 내가 이게 한 일이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긍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네. 그거보다가 더 강렬한 얘기는 이 얘기는 이제 한국의 최고의 헌법학자인 김학성 교수님한테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가 도대체 어떤 반역 발언을 했는가
이걸 이제 내 교수님 일부러 모시고 왔어요. 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정강훈 저거는 맨날 싸움밖에 안 해 일까봐 최고의 헌법학자를 내가 모시고 왔는데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요. 네. 문재인이가 왜 국가 반역자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스튜디오에는 우리 강원대학의 로스쿨의 이 김학수 교수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행하여러 가지 헌법을 위반한 조치들이 꽤 있어요. 간단한 것들이. 네. 예를 들어서 기순한 북한 주민을 통합법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북송을 했단 말이죠. 네. 기순한 경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고 이유 여하를 두느라 북송을 시킬 수가 없죠. 네.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언론중재법을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 하려고 한단 말이죠.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잘 아실 거예요. 네. 그건 가짜 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튜버라든지 개인 방송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식 언론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하지 마라 논문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됐어요. 네. 네. 또 하나는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 자유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예배도 전면 중단됐어요. 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다면 5개 집회라든지 예배도요.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원칙 하에서 얼마든지 실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나갔는데 목사님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뜻이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에 대한 추모를 했습니다. 네. 추모사 내용을 보면 작년 겁니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 반역 세력에 대한 이보다 더한 찬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년에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왜냐하면 남녀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정을 국가 폭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예컨대 문 대통령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면서 사죄하라고까지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헌법학자로서 우리 헌법 66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도당에서 행한 제주 4.3의 반란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2001년도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인 판례를 통해서 1948년 4월 3일 날 발생된 제주도 반란 사건, 남도당 반란 사건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 반란이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이번 작년과 금년의 추모사는 역사적인 사실도 왜곡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4월 말에 조선일보에다가 의견 광고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66조 2항에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정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의견 광고를 냈는데 네.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조선일보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학자님이니까 말을 고상하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바로 뭐 어떻게 하냐. 문재인은 국가 반역자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 자, 오늘은 한국에서 이곳 미주 한인사회를 방문하고 계신 한국기독교 총연맹 대표회장이신 우리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월 첫째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는 조용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맹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봉하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지금 하고 계시죠. 건국 후 70년 동안에 네. 북한은 한 번도 남한에 대해서
조용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판정하냐면은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네. 김일성과 살래, 이승만과 살래. 어허.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승만하고 살겠다. 어허. 북한은 김일성과 살겠다. 어허. 두 번째 선택의 강요는 뭐냐? 어떤 체제에 살래? 어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네.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어허. 그리고 또 조중동맹, 어허. 그리고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세계 종교 사전에 올라가 있는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이미 규명되어 있습니다. 네. 주사파 종교에서 살래. 그런데 한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거든요. 네. 70년 동안 똑같이 살았거든요. 네. 결과는 심판받았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 10대 나라가 됐죠. 네. 경제적으로. 네. 북한은 거지 나라 된 거죠. 네. 모든 경쟁은 끝난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역사가 이미 심판을 내렸는데 네. 왜 이때쯤 와가지고 문재인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자유동맹, 그러니까 미국, 일본, 불아파와 함께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 자유동맹을 분리시켜서 다시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 하는 공산 대륙 동맹으로 반드시 문재인은 그렇게 실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건국후 70년 동안 진행하려고 사실은 이승만을 괴롭혔고, 1차 전쟁은 45년부터 50년 동까지입니다.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대결이었죠. 네. 그때는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2차 전쟁은 6.25죠. 6.25 때요, 미군이 다시 한국에 온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왜?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하면서 에첸슨 국무장관이 다시는 한국 안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공산주의 남하여선을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 왜? 러시아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 6.25가 딱 일어나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강력한 요구로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세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냈거든요. 그 빌리그레암 해고록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왜? 한국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 빨리 미군을 보내라. 그래서 미군이 다시 왔습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2차전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2차 전쟁에도 이겼습니다. 그건 미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번에 벌어진 건 3차전인데, 자, 세월호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촛불시위라고 들어봤습니까? 저 광우병? 아니, 미국의 광우병 그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 여기에 촛불 거짓 선동으로 촛불 시위 나와서 이명박이가 식물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박사는 도망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거든요. 그때 이명박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현역 대통령인 박근혜를 이번 재판 과정에 전체가 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슨 뭐 세월호 일어났을 때 뭐 롯데호텔 어떤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도 세상에 박근혜를 끌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 대한민국이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서울역에서 애총회, 애국단체 총회 회장되는 그 이상훈 장관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외에는 이걸 막을 사람이 없으니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자 해서 최초로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에서 감행하고 나서 그 나중에 이게 광화문 집회까지 이제 발전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국에서는 지금 정식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거쳐서 형이 확정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이게 전면 거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들한테 넘어갔던 재판부도 이 정도의 재판은 안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이 주사파한테. 그러니까 정치, 경제, 아니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됐죠. 마치 어떻게 됐냐면은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김일성 다음에 2인자 되는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남한에 와서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체포했고, 군대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최병대 참모총장을 완전히 포섭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돈까지 점령 다 했죠. 왜냐하면 돈은 해방이 되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먼저 했어요. 그래 북한은 화폐 개혁했으니까 일제에 쓴 돈을 안 쓰게 되죠. 거기서 안 쓰는 돈을 차로 싣고 와서 남한은 그때 화폐 개혁 못했습니다. 여기다 다 투자했으니까 경제를 완전히 다 간첩이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을지로 이가 있는 정판사 돈 찍는 기계 이것을 바로 점령해가지고 밤낮으로 돈 찍었지. 그 경제 점령 다 했죠. 똑같은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연세가 90대신 이상 분들한테는 책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을 다 봤으니까. 그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면 나한테 하소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이번에 와서 집회하는데도 연세 많은 그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안고 울어요. 목사님 나라 살려달라고. 왜? 그때 6.25 전후에 이루어졌던 상황과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느 게 더 심하냐? 지금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기 정도가 아니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이제 실수했다고 칩시다. 딱 하나인데 뭐냐? 자 국전을 농단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다고 쳐도 실수도 없었지만은 쳐도 탄핵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속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박근혜 본인이니까 저를 3번에다 감옥에다 가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76개를 다 무혐의 받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목적지가 뭐냐? 대한민국 해체, 북한 편입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통령이든지 뭐 시민운동가든지 교수든지 무조건 감옥에다 다 집어넣는데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할 때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처벌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도 아직도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러한 좌파 세력들이 저는 용납 못합니다. 반드시 역사를 좀 바로 세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깨끗한 무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죄 정도가 아니죠. 박근혜는요 사실 너무 깨끗한 게 문제예요. 대통령은요 너무 깨끗해도 안 되거든. 사실은 너무 결벽증 가지고 깨끗하게 하다가 지금 본인이 깜빡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선거가 끝나지요. 끝나면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지금 문재인도 그래요. 사회이사라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기업의 사회이사 그 출근도 안 하고 돈 받는 거 이건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 선거운동하에 나눠주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거 끝난 뒤에 김기춘 비서장이 보고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좀 예의를 표해야 되다. 뭐냐니까 사회이사를 인하자. 박근혜 대통령 뭐라는지 압니까? 그런 걸 하려고 나를 도왔습니까? 했다거든요. 이 결벽증이에요. 그래 지금 깜빵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깜빵 가도